돈이 안 드는 거면 진짜 다 해봤어요. 레드오션이라고 알려진 분야에서도 블루오션은 존재해요. 지금은 파이프라인을 다 합해서 한 3천만 원 정도 벌고 있어요. 3천만 원이 이게 순수익이에요? 아니면 그냥 매출이에요? 완전 순수익이요. 그러니까 통장에 그냥 꽂히는 돈이 3천이라고요? 네, 세금만 떼면 되죠, 거기서 이제. 진짜 세금 많이 내겠는데. 근데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그 3천만 원이라는 게 부업 몇 가지로 3천만 원인 거예요? 크게는 한 4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가장 처음 시작한 부업은 어떤 거예요? 티스토리 블로그를 가장 먼저 했고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티스토리인 거예요? 네, 그쵸. 그 카카오에 있는 티스토리가 맞아요. 그러면 그거 같은 경우에 지금 하루에 몇 시간 투자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은 시간 투자를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정말 올해 들어서는 1시간도 투자를 안 했어요. 그럼 그걸로는 매달 얼마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은 한 500만 원 정도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하는데 500이 계속 들어온다고요? 네, 이게 한번 글을 쌓아두다 보면은 그 글들이 알아서 돈을 벌어와요, 저 대신에. 그러면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의 기간을 투자해야지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한 2년 정도 쌓아놓고서 그 다음부터 1년을 쉬었죠. 그러니까 2년간 빡세게 해가지고 구축을 끝낸 다음에는 1년 동안에는 내가 글 작성도 안 했는데 돈이 계속 들어온다. 네네. 그리고 꼭 2년이 될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지금 그렇게 하는 방법 있잖아요. 네네. 오늘 다 공개해 주실 거예요? 네,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뭐 회사에서 뭐 관련된 뭐 마케터 출신이나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저는 취업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럼 뭐예요? 그냥 취준생 하다가 그냥 바로 그렇게 돈 번 거예요? 네, 하다 보니까 좀 가능성이 있다 보이더라고요. 그럼 댓글로 또 분명히 이런 거 나오거든요. 취업 안 하고 그 정도 벌면 다 그냥 그거 하지 왜 취업하냐 뭐 이렇게 또 할 거거든요. 취업 안 하고 왜 그거 한 거예요? 전 정말 취업을 너무 하고 싶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취업을 하면 제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지 못할 것 같더라고요. 원하는 게 뭔데요? 누구나 한 번쯤은 부자가 돼보고 싶잖아요. 돈도 많이 벌어보고 싶고 좀 자유롭고 싶고 그런 길과는 취업은 조금 다른 길이니까 저는 한번 내가 해보고 싶은 거에 도전을 해보자 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딴 거 다 해보다가 이게 최고다 해서 티스토리였던 거예요. 그때 해볼 수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시도를 해봤었고요. 돈이 안 드는 거면 진짜 다 해봤어요. 그리고 나서 티스토리를 딱 해봤는데 가능성이 보이더라고요, 진짜. 돈이 안 드는데 사람들이 돈 낸다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은 다 시도해봤는데 다른 것들을 안 하고 굳이 티스토리를 하는 이유는 있어요? 일단 제가 좋아하는 것도 생각을 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게 일단 글 쓰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누구한테 정보 알려주는 것도 좋아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단 티스토리를 재밌게 했고요. 저는 좀 게임이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블로그가 커가는 과정이 게임을 좀 키우는 느낌? 네, 그런 느낌이었어요. 취미생활 정말 했던 거죠. 근데 하면서 수입도 상승하는 게 보여요, 눈에. 처음에 저도 막 1,000원씩 벌릴 때가 있었어요. 1,000원에서 2,000원 됐을 때 진짜 행복하잖아요. 네. 전 그런 사소함을 계속 찾아가면서 진짜 꾸준히 했어요. 다른 거는 돈이 안 되고 이것만 돈 됐던 거예요? 다른 거 안 이유는 뭐예요? 그건 아니에요. 사실 돈이 됐던 걸로 저는 제휴 마케팅이 조금 더 맞았어요. 제휴 마케팅은 뭐 어떤 거예요? 제휴 마케팅은 어떤 업체와 제휴를 맺어요. 그리고 나서 일정 성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품을 구매하거나 아니면 가입을 하거나 이런 성과가 있었을 때 커미션이 붙는 건데 광고는 클릭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제휴 마케팅은 이걸 판매까지 해야 되는 거라서 난이도가 조금 있고요. 이건 특정 상품을 홍보하는 거죠. 만약에 해당 상품이 사라지거나 업체와 문제가 생겼을 때 지금까지 내가 해놨던 그 링크들 뿌렸던 거 그런 일들이 다 무의미해지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제휴 마케팅은 몸통이 나한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쵸. 그 업체가 몸통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 업체한테 문제가 생기면 내가 돈이 안 들어오는데 그쵸. 이 블로그는 어차피 내가 몸통이니까 네. 내가 해왔던 모든 것들이 구축돼서 나중에는 포스팅을 안 해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 수 있으니까 티스토리를 했다. 네, 그리고 일단 구글 거잖아요. 구글은 망할 리가 없으니까. 쉽지 않죠. 네, 그래서 믿고 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왜 그 네이버 말고 왜 티스토리를 해야 되는 거죠? 네이버 블로그는 명확한 수익 플랫폼이 없어요. 에드포스트라는 게 있긴 한데 이게 수익률이 너무 낮다 보니까 만약에 뭐 파워블로그다. 근데 파워블로그인데 한 달에 10만 원을 번다. 이런 말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돈이 안 된다라는 인식이 생긴 것 같아요. 근데 구글 애드센스 있죠. 그걸 블로그에 달 경우에는 조금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애드센스라는 그거는 티스토리 시작하면 바로 달 수 있는 거예요? 아니요.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럼 승인 받는 데까지 얼마 걸려요? 보통 한 달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글을 한 30개 이상 정도 쓰면은 승인이 웬만하면 될 거예요. 그럼 티스토리로 만약에 승인이 됐어요. 그러면 한 달에 보통 얼마 벌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블로그로 한 500만 원 정도 벌고 있고요. 최고 수익은 1,000만 원까지 갔었고 그걸 통해서 자꾸 뭐 책을 출판한다던가 아니면은 강의를 한다던가 하면서 일을 늘리면서 하다 보니까 블로그는 거의 관리 없이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블로그에 글 작성 안 하는데도 매달 500씩 들어오는 거예요? 네, 제가 블로그에 글을 안 쓴 지가 엄청 오래됐어요. 올해는 한 번도 안 썼고요. 작년에도 거의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쓰는 게 다였어요. 근데 그 애드센스라는 그거를 걸고 나서 지금 500씩 계속 들어온다고요? 네. 아무것도 안 하는데? 네, 아무것도 안 해도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게 또 아무것도 안 하면 줄어들긴 줄어들어요. 그래서 다음 달 정도부터 다시 제대로 시작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보시는 분들이 또 환상을 가지면 안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블로그 수익이 500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초보분들이 맨 처음에 시작하면 이제 얼마 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는 수익에 너무 많은 기대를 하면 안 돼요. 처음에 10만 원을 벌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거예요. 근데 20만 원을 달성하고 나면 그만큼 노력을 안 해도 이게 유지가 된다. 이런 게 블로그의 장점인 것 같아요. 티스토리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에이센스로 이제 돈 버는 원리 있잖아요. 네네. 그 원리는 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블로그 승인을 받아야겠죠. 승인을 받으면 그 광고 코드라는 게 있어요. 광고 코드를 내 블로그에 있는 글에다 넣으면 광고가 자동으로 송출이 되고요. 이 광고를 클릭했을 때 그때 수익이 발생하는 거예요. 아, 그럼 티스토리에 방문한 사람이 이 사람의 글을 보고 광고까지 눌러주면 이제 그 수익이 티스토리 운영자한테 간다고요? 네네, 맞죠. 그럼 티스토리를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10만 원까지 가는데 얼마 걸려요? 시간이? 10만 원까지는 솔직히 저는 좀 빠르게 달성을 했었어요. 그때 한두 달 정도 걸렸는데 이게 평균적으로 보면 아마 3개월 정도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아, 그러면 10만 원 가가지고 그 다음 단계 예를 들어서 100만 원까지는 얼마 걸려요? 제 생각에 30만 원을 만약 넘잖아요. 그때부터는 정말 금방 올라가요. 아, 30만 원까지는 엄청 빡센데 30만 원 달성하고 나면 제이커브 그리면서 수익은 쭉 올라간다. 그쵸. 근데 그 감을 잡기가 조금 처음에 힘든 것 같아요. 감 잡기 위해서 티스토리를 이제 포스팅 작성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작성하면 돈 되는 포스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형 블로그란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블로그랑은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원래 블로그는 글을 잘 쓰는 작업인 거잖아요. 근데 수익형 블로그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광고를 클릭할까, 왜 클릭할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단가가 높아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수익적으로 계속 생각을 해야 돼요. 아예 생각하는 방향 자체가 다르고 노력하는 방향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하냐는 거죠? 처음에 일단 글을 쓰는 데 집중을 해야겠죠. 대신에 글은 남들이 봤을 때 보기 좀 불편한 정도는 아니면 되고요. 분석을 좀 많이 해야 돼요.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사람들이 클릭률이 얼마나 나오는지, 단가가 얼마나 나오는지를 계속 비교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광고를 내가 만약에 사진 위에다 올려놨어요. 그리고 그 다음은 사진 밑에 넣었어요. 이 두 개를 비교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 때 더 높은가, 이런 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죠. 수없이. 이 포스팅 양의 질도 중요한데 포스팅의 어떤 사진 배치를 통해서 혹은 뭐 단어의 어떤 배치를 통해 가지고 광고를 어느 부분에 넣었을 때 클릭이 증가하는지. 네, 그런 분석을 계속 하다 보면 수익은 늘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포스팅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하나씩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루에 하나를 추천하고 있고요. 근데 나중에 가면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블로그는 월세를 낸다거나 그런 게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냥 내가 할 수 있을 때 부담 갖지 않고서 하면 충분할 것 같고요. 막 3개월 동안 수익을 늘리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저는 오히려 안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유지를 못 하거든요. 그러면 처음 하시는 분들이 티스토리 블로그를 일단 만들었어요. 그럼 포스팅을 하는데 하루에 하나씩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하나의 포스팅의 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양? 양은 일단 최대한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좋고요. 좋긴 좋은데 그 효율적인 글 양 분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1000자에서 3000자 사이. 마우스 스크롤 내렸을 때 그냥 하나면 다 보인 정도예요? 그것보단 조금 많아요. 사진도 들어가고 할 테니까. 읽었을 때 2, 3분 정도 읽을 정도의 내 분량 되는 것 같아요. 사진 빼고 하나면에 안 당기는 거예요? 조금 내려야 되는 거예요? 네, 조금 내려야 되죠. 핸드폰으로 봤을 땐. 그러니까 네. 조금 내리는 정도고 사진 넣으면 어쨌든 길이가 완성되니까. 네네. 처음에는 몇 개월 정도는 하루에 하나로 가야 돼요? 하루에 하나는 꾸준히 해주면 좋긴 좋아요. 계속 앞으로도. 근데 글이 한 100개 정도 될 때까지는 그렇게 해주는 게 좋아요. 100개까지는 하루에 하나씩 올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한 주에 막 한 두세 개씩 해도 돼. 그렇게 근데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게 네. 사람마다 블로그에 글이 똑같이 있어도 수익이 완전 다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내 수입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수입이 만약에 한 30만 원 이상 나오기 시작했다. 근데 이게 일주일 이상 유지가 되기 시작한다. 그럼 그때부터는 좀 시간을 줄여도 되죠. 그럼 딴 거 안 하고 이 티스토리에만 투자해가지고 충분히 30만 원까지는 가능한 거고 30만 원을 달성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광고 수익이 증가한다 그 말인 거잖아요. 거기까지 갔으면 그 다음부터는 진짜 빠르게 올라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30만 원을 찍었을 때 그 다음 달 수입이 60만 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100만 원, 그 다음에 150, 그 다음에 300대, 그 다음 500, 그 다음 1000. 매달 올라가네 이게. 근데 그런 식으로 올라갔어요. 이 티스토리 블로그를 만들었으면 유입을 시켜야 되잖아요. 이쪽으로 블로그로. 네네. 그럼 유입을 시키기 위해서 결국에는 그 제목이나 어떤 키워드 같은 거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키워드가 사실 블로그의 핵심 중 하나죠. 그럼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블로그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인 건데 인터넷은 검색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키워드라는 게 검색어를 의미하는 거예요. 단어나 문장 같은 것들, 사람들이 어떤 단어로 검색을 하는지, 같은 걸 검색하더라도 이 사람이 뭘로 검색할지를 내가 파악을 해야죠. 그리고 키워드의 경쟁률, 문서수가 얼마나 있는지. 제가 궁금한 거는 그 검색을 그럼 파악하는 게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블랙키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 사이트에서는 문서수도 파악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키워드의 검색량, 그리고 이걸 보는 사람들의 성별, 연령대, 기간마다 또 다를 수 있잖아요. 같은 검색어여도. 네. 그런 추이도 다 볼 수 있어요. 그럼 블랙키에 들어가면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그런 데이터를 봤어요. 그러면 그런 데이터의 어떤 부분일 때 그 키워드를 써야 되는 거냐는 거죠. 일단 문서수를 먼저 봐요. 예를 들어서 문서수가 한 10개예요. 근데 조회수는 100이에요. 그리고 조회수가 만인데 문서수도 만이에요. 그럼 어떤 걸 써야 될까요? 아까 처음 말해준 거죠. 그쵸? 네, 문서수가 적은데 조회수가 많은 거. 그게 핵심이에요. 제가 일부러 이 예를 조금 극과 극으로 했는데 네. 100밖에
100밖에 안 되더라도 이걸 써야 돼요. 근데 대부분은 욕심을 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서수가 조금 있는 글을 계속 쌓다 보면 이건 계속 누적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반대로 검색량이 많은데 문서수도 많은 걸 쓰면 이건 누적이 안 돼요. 내가 만약에 이걸 써가지고 달성할 수 있겠죠. 그 수입을. 근데 그 다음 또 바로 떨어지죠. 다른 사람들도 쓰니까. 지금 말씀드린 게 이게 숏테일 키워드랑 롱테일 키워드를 말씀드린 거예요. 롱테일이 길게 가는 거, 숏테일 짧게 가는 거. 그러니까 저는 롱테일로 가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블랙키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검색어를 쳐보고 문서의 수는 적은데 그러니까 경쟁은 적은 거죠. 네네. 다른 티스토리 다 해가지고 이제 이 문서가 이거밖에 안 되는데 조회는 많이 되고 있는 그런 키워드로 공략해가지고 내가 포스팅을 해야 된다. 네, 그쵸. 일단 그렇게 해야 방문자가 되죠. 그렇게 해가지고 매일 하루에 하나씩 해서 쭉 100개까지는 가야 되는 거고 네네. 그 뒤에도 웬만하면 하루에 하나씩을 유지하면서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30만 원이 되는 거고 30만 원까지만 도달하면 매달 계속 수익은 늘어난다. 네, 그쵸. 꾸준히 한다는 전제하에. 네, 꾸준히 한다는 전제하에.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최고치까지는 얼마까지 벌 수 있는 거예요, 티스토리로? 저 같은 경우엔 1000만 원이었는데 한계가 사실 없어요. 일단은 꾸준히 갖고 가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돈이 아니라 그냥 시간만 들여가지고 포스팅만 많이 쌓아놓으면 구글 애드센스라는 걸 통해가지고 계속 들어오는 거네요, 광고 수익이. 그쵸, 그쵸.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파이프라인 하나 마련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더 수익을 증가시키려면 그 다음 스텝은 뭘 해야 돼요?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제가 했던 건 전 유튜브를 선택을 했었죠. 티스토리를 다 구축해놓고 유튜브로 넘어갔다. 티스토리도 계속 유지하면서. 네, 처음에는 원래 그냥 파이프라인을 늘리려는 생각이었어요. 유튜브도 하고 티스토리도 하고. 근데 처음에 영상을 올렸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그래도 가져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수익형 블로그 강의를 하기 시작했고, 강의를 하다 보니까 또 제안들이 많이 들어와요. 클래스 원원에서 전 강의 제안이 들어왔었고, 출판도 계약할 수 있게 되고, 이런 것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계속 파이프라인을 늘려나간 거죠. 그러면 티스토리 블로그로 운영하면서 수익이 한 500에서 1000 정도 유지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유튜브로 넘어가가지고 같이 운영했을 때 유튜브는 매달 수익이 얼마였어요? 아, 유튜브는 수익이 많지 않았어요. 유튜브는 많아야 한 30만원? 50만원? 리남님 같은 경우에 유튜브가 메인이 아니니까 네, 유튜브는 거의 안 하기도 했고 영상 잘 안 올리기도 하고 이게 아무래도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분야는 아니다 보니까 네. 유튜브 수익만 보고 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두 번째 파이프라인으로 유튜브를 택했지만 유튜브는 30만 원에서 한 50만 원 정도 벌었다. 네네. 그러면 그 유튜브 말고 다른 파이프라인은 어떤 거였어요? 그 다음에 클래스 원원이 있었죠. 클래스 101은 온라인에서 그냥 강의 보는 거. 네네. 그런 강의를 한번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결제를 했을 때 수입이 들어오는 거죠. 일부가. 그러면 그 수입이 클래스 101과 이나님과 몇 대 몇 비율로 들어오는 거예요? 네, 이게 지금 계약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정확한 액수는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일부가 그냥 조금 정도가 저한테 들어오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뭐 10,000원 결제하면 그거 10,000원 다 먹는 게 아니라 네네. 어쨌든 플랫폼에 주고 내가 일부를 그냥 가져간다 수익으로. 네,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게. 그러면 클래스 101 같은 녹화용 강의를 통해서는 유튜브보다는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쵸. 아무래도 일단 유튜브는 수입이 정말 좀 미미했잖아요. 미미하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는 유튜브로 수익을 얻겠다라는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유튜브는 브랜딩을 한 거죠. 제 브랜드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던 거죠. 티스토리를 안 보고 영상만 보시는 분도 있다 보니까 그 영상만 네네. 보시는 분들한테 유튜브를 통해서 리남이라는 사람을 알렸던 거고 네네. 그걸 통해서 클래스 101 강의로 연결돼서 클래스 101 강의로 또 수익을 많이 생겼다. 네네. 그러면 클래스 101 강의가 하고 나서 그 다음엔 또 어떤 파이프라인을 또 만든 거예요? 책을 이렇게 출간하게 됐죠. 그럼 책은 지금 확정 수익은 아니잖아요. 아직 저는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앞으로 미래에 앞으로. 들어올 수익인 거고 네. 재수 없으면 그냥 뭐 별로 안 들어올 수 있는 거고 그쵸. 네, 뭐 많이 들어오면 또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거고. 근데 저는 이것도 하나의 브랜딩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할 때 저는 무조건 돈만 보진 않아요. 지금은 유튜브를 했던 것도 마찬가지였고 내가 어떤 능력이 있었을 때 이걸 결국 내가 알리지 않으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계속 PR을 하는 건데 그렇게 위해서 제일 적합한 게 유튜브나 블로그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그 히스토리로 한 1000 정도 들어오고 아까 3000이라고 했는데 유튜브로 뭐 30에서 50밖에 안 들어온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그 녹화용 강의로 거의 그냥 2000 가까이 들어온다는 건데 그 정도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강의도 사실 팔릴 때가 있고 안 팔릴 때가 있어서 좀 다르긴 해요. 블로그 수입만큼 그보다 조금 더 들어오긴 해요. 전 강의를 지금 2개를 만들어 놓고 있어서 그러니까 강의 하나에서 그 정도 들어오는 게 아니라 네네, 하나가 아니라 제가 기초 강의랑 심화 강의가 있어요. 네. 네, 그게 있고 또 외부적으로 1대1 강의나 그런 것들도 있거든요. 결국에 그 티스토리 블로그를 구축해가지고 이거는 그냥 내가 일 안 하고도 자동으로 들어오는 500에서 1000만 원인 거고 녹화용 강의도 결국에는 내가 한 번 녹화할 때는 힘들었는데 한 번 다 해놓고 나니까 이제 여기서 뭐 한 강의에서 1000 해가지고 또 세게 들어오고 네. 네,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에서 1대1로 또 강의해주는 게 있고 또 잔잔바리로 뭐 이것저것 하는 게 있으니까 네네, 그쵸. 그걸 통해서 또 다 해서 결국에 3000 정도 들어온다. 네네. 이 모든 것의 시작이 티스토리 블로그로 돌아가는 거네요. 네, 결국 다 블로그에서 시작된 거고 그리고 블로그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가 있던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졸업하고 나서 취업 안 하고 왜 그냥 블로그만 한 거예요? 제가 그때 취업할 때 고민이 진짜 많았어요. 그 돈을 모아가지고 내가 과연 결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집을 절대 못 사겠더라고요. 그 생각이 드니까 제가 싫어하는 과여서 내가 싫어하는 걸 하면서 이걸 버텨야 될까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취업을 하게 될 경우에는 쉽게 벗어나기 힘들잖아요. 그 길에서. 차라리 지금 조금 젊을 때 1년만 투자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보자 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아 그래서 그냥 취업 그냥 안 하고 컴퓨터
실제로 이제 블로그 시작한 거예요. 아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진짜 다 포기하고 그것만 했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그렇진 않아요. 그게 아니라 저는 그때 취업 준비도 조금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1년을 쉬면서 자격증 준비를 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도전했던 거죠. 한 번에 극과 극으로 선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러면 이제 그 티스토리 블로그를 선택했을 때 그것만 한 거예요? 아니면 다른 거 다 해보고 나서 아 이게 제일 돈이 되더라 해서 이거 한 거예요? 다 해봤어요. 그때 정말 사이트도 만들어보고 커뮤니티도 만들어보고 카페도 살짝 운영해보고 그리고 블로그도 네이버 블로그도 해보고 티스토리도 해보고 했는데 티스토리가 제일 가능성이 보이더라고요. 시도했던 게 몇 가지나 시도한 거예요? 그건 셀 수가 없어요. 해외 것도 막 이것저것 많이 이용을 했어가지고 진짜 정말 많은 시도를 했었어요. 그때 무자본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시도를 해봤어요. 취준생이기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돈이 없으니까. 돈이 안 들고 그냥 할 수 있다라는 부업들은 다 시도해본 거네요. 그쵸. 내가 해보니까 티스토리 블로그가 그나마 수익성이 제일 높다라고 판단했고 근데 그게 현재 가치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제이커브 그리면서 수익이 셀 거다라고 생각하고 한 거예요. 네네. 일단 온라인은 돈이 안 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기본적으로 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데 돈이 안 될 리가 없잖아요. 네. 그 생각을 기본적으로 일단 했었고 그때 제가 할 때도 블로그는 레드오션이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어떤 분야든 레드오션이 아닌 분야가 없거든요. 그리고 보통 블로그 하면 네이버 블로그만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티스토리 블로그는 전 했잖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레드오션이라고 알려진 분야에서도 블루오션은 존재해요. 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시작할 때 블루오션이라고 해가지고 들어가지 말고 레드오션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차별화를 둬서 네, 그쵸. 거기서 수요를 그냥 끌어오는 게 낫다. 네, 그리고 애초에 레드오션이라고 판단을 해버리는 순간 레드오션을 너무 많이 신경 쓰시는 분들은 블루오션을 못 찾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어차피 사실 수요가 있는 분야에서 레드오션 아닌 게 없어요 사실. 맞아요. 그리고 레드오션이 레드오션이라서 안 들어가면 블루오션도 못 찾아요. 찾을 수가 없어요. 기회가 안 생기니까. 지금 보시는 분들이 환상을 가지면 안 되니까 현실적으로 이제 만약에 티스토리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조언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정말 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천천히 길게 보고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블로그는 어디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뭐 내가 채워야 되는 분량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마감도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길게 보고 정말 꾸준히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꾸준히 하면 수익은 오를 수밖에 없어요. 먼 길 오셔가지고 좋은 얘기 해주셔가지고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자님들도 긴 시간 동안에 이렇게 들어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